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우리 방송 참여 방법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QR코드 이용해서 시청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합니다. 그 뒤에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야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메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고요. QR코드 버튼을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화면을 바로 대고 스캔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검색을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1357 꼭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종목 상담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고요.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과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아주 활발하게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어떤 질문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글이 올라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서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약간 어떤 분이 의자 링크까지 또 보내주시면서 의자를 사드려야겠다 이런 의견까지 있었거든요. 또 네. 페닉셀 님도 방송국이 양재로 알고 있다고 여기까지도 좀 의자를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초보 주식왕 님도 방송국으로 보내면 될걸요? 라고 하셨고요. 네, 이케아 의자님까지 이렇게 생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센스 있는 닉네임으로까지도 새로운 분 입장해 주셨습니다. 또 나야나님도 아나운서님 빨리 주소 보내주셔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걱정 감사합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정말 편하니까요. 여러분들 덕분에 편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초보 주식왕님이랑 규규님이 종목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순서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대박님도 안녕하세요. 방송 보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대박님 지금까지도 계속 시청하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규규님도 하필 이 타이밍에 이케아 의자님 아이디가 찰떡이네요. 라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병국 님이 지금 재밌는 걸 올려주셨어요. 오늘 삼성전자 종가가 81,50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네, 8위로 일부러 맞춘 건가?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광복절 특사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는 만큼 이렇게 센스 있는 글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매 시간마다 미증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지난 주말에 네. 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시장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0.4% 정도 올랐고 S&P 같은 경우는 0.17%, 나스닥 같은 경우 한 0.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가 뭐 전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내려갈 만한 어떤 그런 모양이 전혀 아니죠. 예, 전혀 아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나스닥이 제일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우랑 S&P가 조금 올라왔는데 나스닥이 혼자 조정을 받으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다우랑 이제 S&P가 조금 눌리고 있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일단 고용지표 발표가 지금 94만 8천 명 정도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 한 86만 명, 87만 명 정도 수준보다는 웃돌았지만 이제 연준이 정책을 조금 바꿀 정도로 강하지는 않게 좀 적당하게 잘 나와주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약간 눈에 띄는 거는 고용지표가 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 방향 쪽으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지표가 좋으면 시장이 내려가고 지표가 안 좋으면 시장이 올라가고 이런 약간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약간 지표가 조금 좋은 어떤 지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다. 시장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제자를 좀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ADP 고용 보고서에 좀 이제 ADP 고용 보고서가 나왔지만 ADP 고용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좋게 나와서 조금 이제 그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 ADP는 이제 민간 고용 보고서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정부에서 고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사실 그 고용지표 발표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혼재 있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그 고용 지표로 인해서 하반기에 대한 어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 약간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부분의 걱정도 조금 덜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좀 약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한 1.3%까지 상승을 하면서 조금 달러 가치도 조금 빠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특이한 거는 유가가 계속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일단 유가 같은 경우가 오늘도 지금 4.3%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금 가격 같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은 또 시장의 상승을 또 예상하기도 하긴 하지만 또 가상화폐의 시장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팩트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금 가격이 지금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도 좀 이제 하락하고 있거든요. 좀 하락하고 있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하려고 하는 어떤 모양이 보여지고 있고 지수 자체도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이제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모든 지표들이 전부 상승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금액을 전부 다 주식에 100% 다 몰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적정하게 포트를 좀 현금과 주식 비중을 조금 가지고 있고 좀 대비도 하면서 리스크에 대비도 하면서 조금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8월 26일부터 잭슨홀 회의가 있죠. 잭슨홀 회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아마 좀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물가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CPI가 이제 11일 수요일 날 밤에 우리나라 시간 수요일 날 밤에 이제 그 CPI 물가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입찰이 있어요. 뭐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410억 달러 정도 있는데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죠. 뭐 중요한 건 11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 그 1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그 다음 날 12일 날 마찬가지 또 30년물 국채 입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좀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계속적으로 좀 예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좀 이제 고용 지표가 높게 나왔는데 물가 지표 자체도 이제 조금 또 너무 높게 나오면 또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7월 CPI 지금 물가 지표 예상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는 한 5.3%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은 지금 연준에서는 2% 정도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5.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전달에는 지금보다 그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전달에는 전월 대비 0.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전년 대비는 5.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그 7월 CPI는 그 전월보다는 조금 물가가 조금 내려올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조금 더 높게 발표가 되거나 하면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고용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 좀 연준의 그런 의원들이 좀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약간 그 부분에 약간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그게 뭐 크게 그렇게 대세에 영향을 크게 아직까지는 미치지 않겠지만 어쨌든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을 조금 약간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근데 주식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런 주가의 움직임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라 하더라도 그 주가의 움직임에 내가 마인드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좀 보유해 볼 수 있고 마음에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계좌의 구조 자체를 내가 너무 그런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지금이 너무 이렇게 제가 아까도 숲을 보고 나무만 너무 보지 말자 숲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숲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려고 하는 아직 그런 힘이 많이 남아 있고 뭐 시장이 지금 당장 어떤 변동성이 크게 생기거나 그럴 시장은 아니다.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하루에도 2% 3%가 올랐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나중에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꾸 이제 그 종목이 오르면 팔고 싶고 너무 빨리 팔고 싶고 또 내려가면 또 팔고 싶고 빨리 이제 뭐 손절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려면 좀 현금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의 이번 주에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조금 나오고 나면은 좀 그 잭슨홀 회의까지는 사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죠. 2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2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항상 뭐 좀 웃돌게 계속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델타 변이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조금 약간 그런 경기가 좀 죽어가고 있고 3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2분기의 실적보다는 조금 낮아지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반영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은 제자를 잘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델타 변이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조금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실적 발표가 지금 끝나가고 나서 8월 26일 잭슨홀 회의를 하기 전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뭐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물가지표 발표라든지 아니면 뭐 실업상 청구 건수라든지 뭐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그런 어떤 지표들이 조금씩 발표되면서 그날 시장 상황들을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게 그렇게 대세를 흔드는 건 아니어갖고 당분간 한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죠. 그러니까 9월 달에 FOMC가 있는데 9월 달에 FOMC를 하기 전에 또 이제 8월 달 고용지표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 고용지표, 물가지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를 또 이제 그 테이퍼링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긴 하겠지만 9월 달에도 사실 당분간은 이제 그 파월은 얘기를 했죠. 파월은 이제 좀 지표가 명확하게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어떤 테이퍼링 스케줄을 잡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으니까 아마 당분간 한 9월 달 FOMC 회의 때도 그렇게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조금 숲을 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현금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종목들 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계속 시장에 좀 부각을 받는 그런 섹터 위주로 좀 매매를 하되 현금을 갖고 있어야 그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단타를 안 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지켜보면서 좀 찬찬히 느긋하게 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이번 코너에서는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 상황 잘 살펴주셨습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주셨고요. 또 현재 미국의 선물 시장까지도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한 걸 보면 정말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와 금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면서 넓게 나무보다는 숲을 보자라는 의견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주목해 봐야 될 일정들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11일에 미국 물가 지표 발표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까지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방송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이번에 또 다시 노란톡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주식 바보님 나가셨네요. 왜 나가셨을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면 다시 들어오세요. 지금 실수로 잘못 나가신 거겠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변국님이 실시간으로 이슈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정보까지도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떻게 님도 새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또 아진 님도 새로 들어오셔서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아진 님. 아진 님도 오늘 끝까지 저희 프로그램 함께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내용들 남겨주셨고요. 또 지금 바로 어떻게 님이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또 남겨주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지금 실시간으로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순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바로 피나클 님이신데요.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매수가는 24,40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은 0.56%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7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현대로템이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 오늘 이제 좀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와서 약간 단기적으로는 약간 고점이라는 징후가 보여지긴 했는데요. 일단 현대로템 자체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치고받을 종목은 아니어서 일단은 조금 천천히 그냥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실 거면 조금 약간 길게 가지고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일단 뭐 현대로템이 이제 그 뭐 철도 관련 어떤 그런 뭐 사업을 주로 하죠. 현대차 계열의 중공업체인데요. 일단 철도의 그런 어떤 관련된 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기 등의 어떤 방산 사업도 하고 있고 자동차 제작 설비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설비 플래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뭐 수소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올라올 때는 그 대북 관련 이슈로 조금 초반에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북 관련 어떤 이슈가 아직까지 조금 시장에 좀 살아있죠.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약간 인도적 어떤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곡물 관련주들도 조금 많이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뭐 아난티로 대표되는 이제 아난티 그리고 이제 뭐 일신석재라든지 뭐 그런 어떤 신원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현대로템도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이 보여졌고요. 다만 이제 그런 종목들하고 약간 흐름이 다른 게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이제 현대로템은 조금 더 뭐 천천히 이제 달아오르고 좀 약간 천천히 식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상승이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나오면서 이제 양봉이 나오다가 좀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 이유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해서 뭐 회사야 뭐 기업이야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하니까 뭐 괜찮을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한 150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하면서 어제 한 370억 정도를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좀 그 부분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사서 같이 끌어올리긴 했지만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조금 약간 이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중이 좀 크시니까 지금 앞전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좀 장기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좀 조정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또 이 앞전에서도 좀 약간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또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조금 비중을 좀 덜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비중이 50% 정도 되시니까 비중이 많으면 오히려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팔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비중을 내려왔을 때 미리 비중을 조금 담아놨다면 좀 상승이 나올 때 비중을 조금 덜어내면서 욕심을 약간 조금 컨트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비중을 계속 좀 줄여놓으면 다시 내려올 때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왔을 때 이 하락을 좀 기분 좋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뭐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야 뭐 시장의 어떤 흐름의 상황에 따라서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갑자기 어떤 재료가 나오면 또 여기서 갑자기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그 어떤 그런 슈팅이 나오고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이 흐름을 내가 현재의 비중에서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할 것이냐라는 게 본인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 흐름은 사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이런 주식을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경험상 차트가 이렇게 나오면 아, 이 정도쯤에서 조정이 나올 거야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딱딱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추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계좌를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잘 쌓아가면서 끌고 가는 어떤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된 훈련으로 익힐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런 어떤 방법을 익히시면 뭐 수익을 뭐 최적의 어떤 수익을 내고 최고의 수익을 내고 이런 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 계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아, 이 정도의 이런 흐름이 나왔고 이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어제 조금 많이 샀었는데 오늘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하는구나. 그럼 나도 비중 한 50%에서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도 안 팔고 있다가 위에서 전부 한 번에 다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방법을 나도 좀 쓴다고 하면 정고점이 넘어가면 아,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신고가를 가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좀 해놔서 비중을 좀 줄이면 내려오면 또 다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뭐 다른 종목들을 또 볼 수도 있고 지금 비중이 너무 많다. 한 종목이 50%면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차익 실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 비중 축소를 하자, 수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줄여 나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비중이 50%로 조금 크시니까요. 관리 잘 하시면서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은요. STX 중공업이고요. 매수가는 7,75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조정을 받았네요. 3.54% 조정받으면서 6,27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STX 중공업 좀 어려운 종목이죠. 이거 옛날에 STX 그룹에 있다가 이제 뭐 그 회생 절차를 거치고 뭐 해서 지금은 이제 STX 중공업으로 이게 STX 엔진인가 그랬죠? 옛날에는 STX 엔진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지금 흐름이 최근 들어서 좀 급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또 다시 이제 조금 이 밑에 하단을 기점으로 해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선박용 디젤 엔진이라든지 이제 조선기자재 업체죠. 옛날에는 이제 조선기자재 업체로 이제 주로 STX 조선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STX 같은 그룹 자체가 좀 약간 조선에 관련된 이제 조선이 호황이었을 때 이제 2007년도에는 굉장히 주목받고 셀러리맨에 신화해갖고 이 회장님도 굉장히 주목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회사가 좀 약간 찢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뭐 연료전지 사업이라든지 수소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업으로 좀 약간 신사업들을 하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STX에서 좀 나와서 지금 다른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헤지펀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헤지펀드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에서는 헤지펀드라고 하는데 인베스트먼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회사에서 지금 약간 지분을 갖고 있고요. 실적도 조금씩 이제 그 회사에서 다른 그런 어떤 그 인베스트먼트 가져가면서 이제 좀 실적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엔진 그런 또 조선이라는 어떤 그런 업황이나 그런 부분들에 좀 괜찮아지는 어떤 개선되는 어떤 상황들이 좀 나오면서 실적도 좀 괜찮아지고 주가 흐름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플랜트 사업을 이제 물적 분할해서 좀 다른 회사로 이제 그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좀 매각을 하면서 또 이제 그런 현금 흐름이 좀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연료전지, 수소, 뭐 그리고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이런 사업 부분을 조금 이제 만들어서 또 이제 STX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두산 퓨얼셀하고 또 같이 연료전지 구축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회사의 흐름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업계도 좀 회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컨테이너, LNG, 그런 어떤 해운 우팡도 좀 좋아지고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엔진을 만들고 대형 엔진을 만드는 이런 STX 중공업 이 자체가 조금 약간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예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상승하고 누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요 권역에 있죠. 지금 121선에서 좀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7,770원에 가지고 계신데 일단은 뭐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려올 만큼 좀 다 내려왔고 7,770원이면은 아마도 이제 한 이 61선에서 지지가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뭐 매수 가격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지금 충분히 사실 수 있는 자리에서 샀었는데 좀 시장에서 지금 조선업황 자체가 좀 조선주들이 좀 약간 부각을 못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좀 약간 그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지수가 움직여야 좀 순환매로 업종들이 좀 뭐 자동차, 조선, 뭐 철강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 소외돼 있고요. 지금 수급 자체도 보시면은 지금 뭐 특별히 그렇게 아마 뭐 개인들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저가매수 좀 사고 있는데 뭐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접근을 안 하는 종목은 아니고 이 내려오는 요 종목 속에서 이제 저가매수로 사고는 있지만 뭐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 않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여기 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사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뭐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사는 거죠. 소극적으로 사다 보니까 좀 뭐 주가의 흐름이나 그런 게 지금 좋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비중도 그렇게 5% 정도로 많지는 않고 지금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아직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힘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옆으로 좀 기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뭐 한 6,100원, 6,000원 초반에서 좀 비중 한 5% 정도 추가로 매수하면 한 7,000원 정도, 7,000원 초반대의 단가가 만들어질 텐데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 해볼 수는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당장은 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당장은 좀 지켜보고 이 앞전에도 좀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 어떤 또 모멘텀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최소 한 몇 개월, 한 6개월 뭐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지금 당장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좀 혹시라도 중간에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와서 개별적인 재료가 반등이 있어서 세게 나와서 한 8,000원 정도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단 매도하고 나오는 게 낫고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이만큼이 또 반등이 나오면 또 다시 눌릴 거예요.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냥 계속적으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면 현재 보유한 비중만 가지고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지켜보고 결국에는 좀 조선 업황이라든지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하고 테이퍼링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실제 경기가 살아나고 조선 업황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빠지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 그런 주변 상황들이 좀 괜찮을 때까지 좀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그리고 좀 지켜보다가 자리가 좀 잡히면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면 그때 좀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 STX 중공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보유자분 질문자님이 5% 비중으로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봐도 괜찮겠지만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시고요. 추후의 흐름을 살펴본 뒤에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 시에 매수가 이상에서 8,000원 이상 부근에서는 조금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림지주고요. 매수가는 12,1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하림지주 최근에 이스타항공 인수전 기대감으로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또 자회사 페노션의 모멘텀까지 받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0.1%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9,97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또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하림지주 12,000원 정도에 사셨군요. 이게 아시아나항공 그때 무슨 뭐였죠? 항공사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네. 이스타항공 인수 때문에 하림그룹에서 인수한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인수 안 하고 다른 데로 갔죠. 네, 지금 이 하림지주라는 회사가 이제 페노션이 있다 보니까 해운 물류 외에 이제 항공도 인수를 하면은 어떤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시장의 판단으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으로 좀 급등을 했었고요. 이 하림이라는 이 하림지주라는 재벌 기업이죠. 그래도 그 닭고기로 인해서 재벌이 된 또 이제 그러신 분인데 일단 뭐 할인 그리고 이제 계열사 선진은 돼지고기 그것도 상장돼 있는 회사고요. 선진 그리고 이제 페노션 뭐 팜스코
사료, 뭐 판스코, 그리고 NS 쇼핑. 옛날에 이제 뭐 농협 쇼핑이었는데 이제 NS 쇼핑 이런 어떤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일사료라든지 한림유통, 뭐 주원산 오리 이제 뭐 많이 알고 있는 주원산 오리 또 오리 쪽에는 또 이제 그런 계열사가 있고요. 지금 이 하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문제가 이제 하림 USA가 좀 자본 잠식이 미국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좀 약간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돈을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약간 돈을 계속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펜오션이 하림 USA에다가 그 지분 투자를 했는데 지금 한 308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벌써 이제 한 50억 정도를 펜오션에서 손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림 USA가 계속 이 하림을 좀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좀 약간 형세죠. 그런 형세로 지금 하림이 좀 약간 그런 부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좀 약간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가정 간편식 사업이 요즘에 굉장히 이제 좀 핫하죠. 그러니까 1인 가족도 많이 늘고 요즘에 이제 뭐 사실 이렇게 김치를 담궈서 먹는 사람들도 많이 없죠. 요즘 세대에서는 많이 없고 다 사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재료로 본인들이 요리를 하는 것보다 그냥 만들어져 있는 요리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는 게 오히려 또 싸게 먹히고 뭐 그런 요리를 하려고 야채를 여러 가지 채소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채소를 사서 뭐 직접 해먹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비싸다 보니까 이런 가정간편식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좀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하림 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해갖고 그게 이제 얼마나 그게 이제 좀 확장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림 지주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양재동에 그 화물 터미널이 있는데 그 이제 개발 사업들이 조금 진행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뭐 그런 어떤 뭐 햇반 뭐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육가공 이런 어떤 가정간편 시장의 이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을 지금 그 준공을 하고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얼마나 시장에서 자리를 잡느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죠. 매도를 계속적으로 이제 해오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내려왔고 이미 많이 내려왔죠. 이미 많이 내려왔고 120선에서 지금 그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진 않다.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이미 벌써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2,100원에 지금 비중 한 10% 정도 들고 계신데 일단 이 밑으로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서는 이 밑으로는 크게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시장이 크게 깨지지 않는데도 개별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지금 9,900원 이 자리 지금 지켜주고 있는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면은 조금 약간 위험할 수 있겠죠. 한 9,000원 초반까지 한 10% 정도는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9,500원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의무감을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9,500원 정도 되면 추가 매수도 해볼 수 있고 다만 이제 9,500원 정도에서 9,600원, 9,5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를 크게 큰 힘으로 강하게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면 산 거는 다시 전부 다 그냥 손절을 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그냥 좀 지켜보고선 9,000원 정도 부근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조금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지금 매수세가 이제 매물대가 가장 많죠. 지금 보면 8,500원에서 한 9,500원 요 사이 평단가 한 9,000원 정도에서 가장 이제 그 매물대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자. 9,000원 정도 좀 열어놓고 보고 지금 현재 좀 공격적으로 비중이 한 10%밖에 안 돼서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고 이 종목이 이제 좀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9,500원 정도에 한번 9,000원 정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사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번 사보고선 좀 지켜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비중 10%로 조금 지켜보고 그냥 샀는데 지금 물려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 가정간편식 시장이라든지 화물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개발이 되고 하면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가 자리가 12,000원이 그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평상시에 비해서 그렇게 고가의 자리 권역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고점에 물려서 뭐 이거 다시 이 자리 안 오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진행하는 사업들이 좀 잘 되면 또 자리를 잡고 알게 모르게 이런 종목들이 좀 돌아서 올라가면 또 장기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가정간편 시장에 그 진출하는 그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 생산되고 나서 얼마나 시장에서 좀 인기를 끄느냐 그리고 이제 화물터미널이 어떻게 이제 그 개발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아마 갈 텐데 주식이라는 게
뭐 한 달, 두 달 내에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지 않아요. 어떤 그런 재료가 탁 나왔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나 그런 건데 보통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올랐다가 갈 것 같았는데 다시 눌리고 또 안 갈 것 같아서 또 팔면 또 나중에 보면 또 올라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려면 이분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목을 살 때 좀 나눠서 사자. 지금도 보시면은 12,1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하필 여기서 다 이미 올라 있는 이 상태에서 사셔갖고 지금 굉장히 크게 이제 좀 많이 내려온 상황처럼 이제 느껴지실 텐데 이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계속적으로 사시면서 했으면 좀 약간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상승의 끝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자.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조금 천천히 나눠서 사시면서 조금 천천히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모아가면서 그런 형태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림 지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하락을 계속한다면 하방이 9,000원 부근까지도 열려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 부근에서 9,000원이랑 9,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서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종목 고민이 없으시더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희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소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쯤에서 노란톡방 상황 실시간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주린이님이 나가셨어요. 그 사이에 안타깝네요. 방송 시청하시면 다시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대신에 또 반반반님이 지금 바로 또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네, 많은 새로 오셨고요. 지금 주변국님이 실시간으로 이슈 같은 거를 기사를 많이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링크로. 네,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월미도님이 또 새로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라고 대신 인사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슈 같은 거 정리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현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아나운서님 3부 혼자서 사세요? 저 사는 거는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고 있고요. 혼자서 진행하는 거 맞습니다. 네, 오늘 3부는 저 혼자서 이제 신강서 전문가님이 남겨주신 대응 전략 같은 거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장 특징주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10시까지 3부까지도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야나 님도 현대공업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시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계속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실시간으로 순서대로 지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차례가 오실 때까지 꼭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 방에서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주린이 님도 오늘 핫했던 종목도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카페24 지금 매도 시점 한번 잡아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책임지고 끝까지 대응 방법 꼭 세워주실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순간에도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영님이랑 오로라님 새로 들어오셨고요. 반반반님이 또 인사까지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고민들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요. 네, 페노션이고요. 매수가는 7,84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고민 질문이었던 하림지주의 또 자회사인데요. 차트 보니까 6월 말에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지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1.19%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페노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비디아 지수를 먼저 볼 필요가 있죠. 비디아 지수를 한번 보면
BDI 지수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실적이 좋고 BDI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이 해운주나 이쪽으로 분위기가 오지 않으면 인기가 없으면 또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누가 알아서 올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HM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좀 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좀 HM이라는 이런 해운 이런 실적 계속 좋지만 이제 쉬고 있다 보니까 페노션이라는 종목도 같이 못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조정을 계속 이쁘게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조정 권역에서 지금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매수를 해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800원 정도에 가지고 계시면 사실 부담은 별로 없어요. 지금 이분은 뭐 내려올 때 나눠서 사셨는지 아니면은 뭐 한 번에 샀는데 자리를 잘 보고 사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크게 부담은 없다. 라는 부분에서 좀 페노션도 한번 포트 중에 해운주가 또 부각을 받으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HMM이 너무 많이 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 여기서 더 오르기가 사실 쉽지 않죠.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뭘 하더라도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슈팅이 걸린 건 아니어서 좀 약간 옆으로 기다가 자리를 만들다가 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다만 이제 HMM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해운주의 업황을 좀 약간 볼 필요가 있고 실적은 이제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들고 계시면서 조금 뭐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마무리하고 지금 네. 채팅창에 계속적으로 지금 종목 상담 일단 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아까 제가 봤던 종목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위에 분들 중에 아까 눈으로 봤던 종목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파미셀. 네, 파미셀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네, 파미셀 같은 경우 지금 뭐 렘데시비르 관련주, 뭐 백신 관련주, 코로나 백신 관련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파미셀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사실 모멘텀이 별로 없죠. 앞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뭐 어떤 그런 큰 이슈를 부각받으면서 이제 크게 그렇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이제 흐름이 굉장히 작아졌죠. 흐름이 작아졌지만 일단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으면서 자리는 만들어가고 있는데 뭐 렘데시비르 백신, 뭐 mRNA 백신 뭐 이런 테마주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줄기세포나 뭐 이런 어떤 그 업종이죠. 줄기세포 업종. 다만 이제 평상시에 어떤 밸류하고 비교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좀 높은 데 위치해 있죠. 그래서 약간 불안해 보여요. 불안해 보인다. 그러니까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서 좀 약간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8,200원이면 지금 17,750원인데 다음번에 상승 나올 때 어느 정도 상승해서 2만 원 정도 목표가 2만 원, 그러니까 19,500원 이 정도 부근에서는 18,200원 수익이 이제 그 손실이 지나서 이제 수익권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정리하고 나오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봉으로 보는 거거든요. 앞전에 상승 봤을 때 이 가격을 찍었다가 이 가격까지 내려오는 뭐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 성격 자체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만약에 이게 그 인기가 없어지면서 만약에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거 답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호전자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성호전자. 네.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성호전자에 대해서는 매수가가 2,005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기차 부품주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뭐 이런 그 이제 콘덴서 필름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닌텐도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부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판매가 잘 되고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그런 게 새로 좀 판매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요즘에 조금 주가가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괜찮은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기술적으로 뭐 좋은 흐름을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가지고 계신다면 약간 그냥 2,005원 정도면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요 가격과 그러니까 1,600원, 1,600원과 2,100원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들고 있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조금 올라왔을 때는 조금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좀 내렸을 때 다시 매수를 하고 하면서 약간 단가를 맞추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이렇게 위에 맞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지지되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유하고 요 흐름 참고해서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고 있고 위에서는 이게 상승 쐐기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흐름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 흐름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비중 너무 많이 실지 마시고 일단은 이 부분에서 돌파하는 흐름을 보면서 이후 상황을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메타버스 전기차 어떤 그런 부품 관련주 그리고 이제 수급 자체도 뭐
뭐 외국인이 오늘 조금 사긴 했지만요. 일단 수급 자체가 기관들이 뭐 수급이 많이 붙거나 하는 건 아니어서 약간 기술적으로 볼 필요 있고요. 지금 일단 실적 자체는 그냥 무난하네요. 실적 자체가 이렇게 무난하고 뭐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약간 기술적인 위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만약에 여기서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뭐 하면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전 부근에서 좀 물량 줄이고 그리고 나서 이 하단부에서 좀 노려보니까 1,600원 정도 이 하단부에서 조금 노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일부 비중 덜고 이 상승 추세와 그러니까 이 위의 상단과 이 상승 추세 이 참고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깨면 밑에 한 1,600원 정도에서 조금 사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살려면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상승할 때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좀 약간 센스가 있어야 되니까요. 약간 그거 좀 참고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에 올라온 종목들 자세하게 도와주셨는데요. 일단 파미셀에 대해서는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성우전자에 대해서는 전고점 돌파해주는지 좀 지켜보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다음 분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고민 질문은 이트론이고요. 매수가는 85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트로는 일단 매도 의견 드릴게요. 이거 지금 위험해 보여요. 되게 네. 위험해 보이고요. 지금 이 1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옆으로 지금 아까 이 STX 중공업이랑 좀 약간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약간 이건 고점에 있죠. 근데 더군다나 이 이트론이라는 종목은 평상시에 어떤 그런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그 러시아 백신에 투자한 그 회사의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을 만드는 그런 어떤 회사에다 이제 그 한국 코러스라는 회사에다 200억 가량을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약간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약간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기가 없어지고 얘기가 이제 줄어들면 서서히 죽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85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매도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여기서 당장 뭐 바로 뭐 팔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반등 기다려서 반등 나오면 일단 이거 무조건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약간 갖고 있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여기서 상승해서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기회를 주면 나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좀 내려오니까 저가 매수가 붙긴 하지만 수급보다 기업 자체는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일단 이게 이화전기 계열의 회사인데요. 지금 이 이화전기 계열 회사들이 지금 그 러시아 백신으로 인해서 좀 슈팅이 걸려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옆으로 기는 이런 흐름이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털고 나가려고 하는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빠져나오려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매도 마인드를 갖고 장중에 혹시 급등이 나오거나 하면 좀 빠져나오고 만약 계속 흘러내린다면 한 번에 비중을 다 한 번에 맞춰서 털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 비중을 줄여보고 혹시나 그런 와중에 급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좀 빠져나오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트론까지 종목 상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려고 우리 전문가님이 말까지 또 빨라지셨는데요. 저까지 덩달아서 지금 조급해졌네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잠시 후 3부에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